제2의 월급을 만들고 싶으셔서 여러 군데서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진입 장벽이 낮은 본인이 당장에 시작하실 수 있는 사업을 찾으시다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당장에 돈이 많이 없으셔서 무자본 또는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로는 첫 번째로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경험해봤던 5가지 종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영상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세 번째로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어떠한 상품을 파는 게 나은지,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성공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5가지 정도의 사업을 비교하면서 오늘 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해 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쿠팡이라는 것이 있듯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아마존이 쿠팡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통해서 빠르게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FBA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빠르게 배송을 해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피, Q10,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역직구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듯이 동남아 분들이 한국 제품이 좋아서 한국의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판매자로서 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동남아 분들에게 역으로 물품을 보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역직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역직구 플랫폼의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역으로 물품을 보내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창고에다가 물품을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하나씩 물품을 보내주는 형태, 그것을 국내 사입이라고 합니다. 위탁 판매는 이렇게 물품을 쌓아두고 파는 업체한테 제가 물건을 직접 보내주는 게 아니라 물품을 대신 보내주는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를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직접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구매 대행 업체에서 구매를 직접 해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한테 물품을 직접 보내드리는 형태, 이것을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부터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나 국내 사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 2천만 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시작을 하시려면 최소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쇼피나 Q10, 라자다 같은 역직구,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이 세 가지는 무자본으로도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업을 하실 때 더욱 유리하신 것은 맞는데 그래도 무자본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자본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준비 기간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물품을 제조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아마존 FBA 창고로 보내는 데까지,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최소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소 7개월로 생각을 하시고 아마존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입 같은 경우에도 물품을 준비해서 중국 업체한테 제조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로 이 물품이 수입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소 3개월로 잡아 놓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이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하지만 역직구,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이 세 가지는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을 하시면은 오늘 바로 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올리면 내일 물건이 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플랫폼 자체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실제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규모 자체가 아마존 판매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에서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은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자체가 견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BA에서 직접 물건을 보내주고 교환 반품을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역직구 같은 경우에는 역직구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동남아 시장 전체에서 판매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사입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브랜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의 2배, 3배 이상을 받고 판매하시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도매 업체에게 물품을 의뢰해서 보내는 형태인데 정말 수많은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사입의 경우에는 물품이 잘 판매될 것 같다고 해서 1000개의 제품을 제가 창고에 쌓아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물품이 잘 팔리면은 너무나 좋은데 이게 물품이 아예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개를 다 쌓아놓고 창고에도 공간을 차지하고 처음에 돈 쓴 것도 다 재고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탁 판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탁 판매는 국내 업체에서 배송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외 구매 대행은 거의 똑같은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해외 업체에서 배송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물품 종류는 국내 위탁 판매보다 훨씬 더 많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중국의 제품을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제품만 하더라도 한국의 제품 종류보다 훨씬 많고요. 매일 수만 가지의 제품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KC 인증 없이 팔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자체가 KC 인증 없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매자로서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준비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필요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도 조금 느린 편입니다.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했지만 뭐 판매 고수나 판매 소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빠르실 수도 있고 뭐 더 느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조금은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 역직구의 경우에는 CS가 어렵습니다. 제가 쇼피에서 해외 역직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CS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뭐 정품인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해외 고객의 특성상 한국 사람인 다른 나라 사람한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CS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위탁과 비슷하게 품절이 됐을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판매가 일어났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은 한국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고 나서 보내줬는데 이 한국 쇼핑몰에서 품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품을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자 감점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판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저는 판매를 그만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품절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입의 경우에는 역시 아마존처럼 준비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요. 그리고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구축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이게 제품을 하나하나 런칭을 해서 물품을 잘 팔리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구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KC 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사입에는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역직구 말씀드린 것처럼 품절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품이 잘 팔리고 있는 효자 상품이었는데 이 물품이 경고도 없이 갑자기 바로 품절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품절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품절이 된 상태에서 고객에게 물품이 배송될 때까지 물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한 달 이상 고객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품절이 된 경우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 판매를 해주는 업체에서도 실제로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위탁 판매로 7,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를 10,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위탁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7,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 저한테 구매했던 소비자가 나는 당신한테 10,000원에 구매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7,000원에 팔고 있다. 왜 여기가 더 비싸냐? 이런 식으로 CS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진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위탁 판매도 마찬가지긴 한데 국내 사입처럼 원가 10,000원짜리를 30,000원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사입보다는 마진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마진이 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3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은 10,000원 정도는 반드시 남기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매우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사입과 비교했을 때 낮기 때문에 제가 마진이 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S가 조금 어려운 편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본 적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 판매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나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고객에게 답변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이 늦어져서 CS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때문에 해외 배송이 늦어진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통관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해외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CS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은 아마존이나 국내 사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판매를 하신다는 판매 고수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쇼피, 큐텐, 라자다와 같은 역직구의 경우에는 다른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외국어의 장벽도 있고 우리나라 플랫폼과 다른 플랫폼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판매를 했을 때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완전 생 초보가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직구의 경우에는 초보자가 바로 시작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입의 경우에도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판매 고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 초보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진입장벽이 낮은 편인데 저는 여기서 위탁 판매보다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 판매 업체에서 직접 판매를 할 때 제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품이 많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제품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종류도 워낙 많고 제가 지금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니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매 대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레드오션인데 내가 지금 시작을 해서 늦은 게 아닌가?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올해 초에 시작을 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구매 대행을 레드오션이라고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을 했고 제대로 판매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월 매출 7천만 원 이상으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레드오션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판매가 일어나고 해외 구매 대행으로 여러분들은 꼭 성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물품을 내가 판매를 하고 싶으면은 해외 쇼핑몰에서 A라는 제품을 검색을 해서 실제 해외 쇼핑몰보다 국내 오픈마켓에다가 더 비싼 가격으로 올리신 다음에 고객이 구매를 해서 팔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그냥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중국에서 2만 원에 팔리고 있으면 한국에다가 3만 원이나 4만 원에 올렸다가 고객이 구매를 하면은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팔 만한 물건은 어디서 찾냐면은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두 가지가 타오바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1688까지도 많이 찾으시고 계신데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중국 도소매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더 원하신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중국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실 때는 중국 현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는 마스터카드도 되고 비자카드도 가능한데 1688에서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로 결제는 되지 않고 중국 현지 카드로만 결제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인터넷에 그냥 1688 결제 대행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결제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어떠한 쇼핑몰이든지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물품을 사면은 한국으로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만약에 제가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우리 집 주소로 중국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다음에 제가 직접 물건을 받아서 좀 더 깔끔하게 포장을 하고 나서 한국의 고객의 주소로 제가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해외 구매 대행업자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러면은 이 물품을 어떻게 보내게 되냐면은 중국에는 정말 수많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배송 대행지라는 곳이 있어요.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배송 대행지라고 하고 줄여서 배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송 대행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면, 제가 직접 배송 대행지 주소로 구매를 한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서 물품을 받고 나면은 어느 정도 검수를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고객한테 저를 대신해서 배송을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중국에서 배송 대행지로 주문을 하고 배송 대행지는 고객한테 물품을 보내주고, 이게 끝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글자도 볼 줄 모르는데 이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해도 되는가? 일단 저는 중국어를 진짜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쇼핑몰에서 나오는 글자들은 어떻게 내가 알아볼 수 있지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글자부터 이미지까지 전부 다 번역이 가능해요. 저는 처음에 크롬 브라우저만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번역했는데 이때 그림까지는 번역이 안 되는데, 웨일 브라우저는 그림까지 모두 다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상품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 웹페이지에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도 거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한국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어순이 달라서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조금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상한 번역은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좀 더 줄이는 방법은 한국어를 바로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뭐 중국어를 바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은 이상하게 되는 것도, 중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조금 이상한 경우에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다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 한국어가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본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나서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면은 이 중국어를 채팅창에 보내서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은 중국 판매자와 소통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색한 문장을 써서 중국 판매자에게 내가 한국 판매자인 것을 알려지게 되면은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판매자인 것을 알면은 저를 통해서 중국 판매자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고객 응대를 해주고, 또한 중국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가 고객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 응대를 해줘서 그런 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거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물건을 누구나 다 뺏어서 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품을 너무 잘 팔게 돼서 이 상품이 저한테 효자 상품인데, 이 효자 상품을 누구나 다 뺏어서 팔 수가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판매자들을 나열을 한 후에 가장 싸게 팔고 있는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는 가장 싸게 팔고 있는 판매자한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팔고 있는 효자 상품이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49,900원에 물건을 똑같은 걸 올려놨을 때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은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싸게 팔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상세 페이지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판매가 일어날 때 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판매자의 물건을 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잘 팔고 있었던 효자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판매자가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거라면은 쿠팡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어차피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아이템 위너를 바꿔주진 않아요. 제가 더 싸게 팔지 않는 이상 아이템 위너는 뺏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은 아이템 위너를 뺏기지 않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이템 위너를 뺏기지 않을 방법이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템 위너를 뺏겼을 때 방어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템 위너를 절대 뺏기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도 판매를 할 때 좀 불리한 점이 작용을 하는데,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구매를 대신해주는,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걸 할 줄 모를 때 저희가 대신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매 대행업자인데, 법적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업이 도소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도소매 업자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 불량품을 배송을 하게 되면은 100% 환불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업자도 우리는 그냥 해외에 있는 판매자한테 물건을 받아서 그냥 소비자한테 전해줬을 뿐인데, 불량품이 발생을 한다, 아니면은 파손이 조금이라도 일어났다 했을 때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은 우리는 법적으로 100% 환불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누나 심부름으로 화장품 파우더를 사와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 파우더는 10,000원, 그리고 누나가 수고비 10,000원을 합쳐서 저한테 20,0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를 3,000원을 썼고 화장품 파우더 비용이 10,000원이니까 합쳐서 13,000원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00원을 받게 되면은 순수익 7,000원이 남는 구조의 구매 대행을 한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화장품 파우더를 길 가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화장품 파우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깨졌는데도 심부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누나한테 갖다 줬는데, 누나가 아니 도대체 왜 이따구로 배송을 했냐, 왜 나한테 이따구로 심부름을 해줬냐, 화장품 파우더가 다 깨져 있다, 그래서 내 20,000원 다시 돌려내, 그리고 너 이거 그냥 가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누나한테 받았던 20,000원 고스란히 다시 줘야 되는데, 저는 심부름 한다고 교통비도 3,000원 쓰고 파우더 산다고 10,000원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13,000원을 손해보게 되는 꼴이에요. 파손이 일어난 것을 반품을 받아야 될 때는 100% 반품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반품 배송비를 어느 정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손해를 좀 덜 보지만, 물품 가격 자체를 저희가 환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품은 그대로 떠안고 가셔야 돼요. 이 물품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게, 이 물품을 받아서 중국 판매자한테 다시 환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는 중국 쇼핑몰을 기준으로 배송이 완료된 시점에 저희가 직접 한국 고객한테까지 보내고 나서, 그리고 다시 제가 반품된 물건을 받았을 때 이미 중국 기준으로는 반품 가능한 일정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반품 시점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구매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반품받은 물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많고, 아무튼 지금 좀 골칫거리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품이 발생하는 거는 사업을 하다가 똥 밟은 게 아니라 그냥 사업 중에 반드시 발생하는 로스율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상에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손이 일어나면은 반품이 될 수도 있는데, 파손이 안 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손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배송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송 대행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뽁뽁이로 추가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배송비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은 뽁뽁이 포장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장을 보완을 해서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물품을 전부 다 포장을 하라는 건 아니고,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완 포장을 해주면은 여러분도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반품 배송비만 보상을 받게 되고 나머지 제품 비용 같은 거는 결국에는 다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반품을 안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반품의 의사를 밝히신 고객이 있다면은 전화를 꼭 하셔서 내가 이거를 반값에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반값에 쓰셔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고객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좀 더 싼 가격에 조금만 더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을 직접 받아서 반품을 전부 다 떠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고객한테 반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적재산권이랑 상표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셔서 이러한 문제를 초보 셀러분들이 많이 겪으실 텐데요. 지적재산권이랑 상표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줄여서 지재권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중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품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한테 지적재산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인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소유물의 개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 상품 이미지를 가지고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생산한 곳에서 기존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이미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물건을 그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품을 복사해서 카피를 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원래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상품을 오픈마켓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중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한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해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국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잘 팔고 있었던 셀러가 중국의 물건을 자기 혼자만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어서 중국의 공장과 총판 계약을 맺어서 혼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중국 쇼핑몰에서 한국에서 총판하는 상품입니다 하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상품을 소싱해서 한국 마켓에서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상품을 소싱을 한 적이 있고 이 경우에는 좋게 넘어가면은 그냥 물건만 내리고 상품을 팔지 않으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합의금을 수백만 원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했을 때 발생한 매출까지 모두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재권과 상표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냐면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키프리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표권과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미 출원이 된 거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릭터 상품을 아예 팔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캐릭터는 그 사람한테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캐릭터를 아무렇게나 그냥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캐릭터의 소유자한테 지적재산권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캐릭터 상품이 내가 초보 판매자 입장에서 중국에서 만들어낸 캐릭터인지 한국에서 만들어낸 캐릭터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캐릭터 상품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남들은 이런 방식으로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도 캐릭터 상품 팔고 지적재산권 조금 위배되는 거 팔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절대 그렇게 판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팔리고 있어도 언제 그분들이 뱉어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상품을 소싱하신다면은 훨씬 더 잘 팔리는 상품 소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런 캐릭터 상품, 지적재산권을 위배하는 상품들은 아예 소싱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해외 구매 대행 업자는 국내에 사입하고 있는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은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국내 배송 제품을 구매하실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 마우스를 주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배송되는 제품은 33,000원 그런데 내일 바로 도착을 하게 되고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은 3만원 국내 배송 제품보다 3,000원이나 싼데도 불구하고 짧게는 14일 많게는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33,000원을 주고 바로 다음날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3,000원이 더 싸더라도 3만원을 내고 한 달 뒤 짧게는 2주 정도 뒤에 받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만 더 비싸더라도 국내 배송되는 제품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실 때는 국내 사입 업체와 경쟁을
경쟁을 피하셔야 돼요. 만약에 똑같은 제품 또는 같은 제품군을 판매하시고 싶으시다면은 가격이 한 10,0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이라면은 여러분이 7,000원이나 6,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실 수 있다면은 그 제품 소싱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소싱하실 때 크게 차이가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웬만하면은 피하셔야 돼요. 피하는 방법, 첫 번째,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위주로 소싱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데, 제품의 부피가 너무 크고 무겁다 보면은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창고에 잘 쌓아두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국내에서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KC 인증 마크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시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한 제품을 KC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뭐 80만원, 많게는 5,60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제가 찾아보니까 샤오미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비용이 1,000만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KC 인증이 국내에서는 필요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필요 없는 제품을 소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 것을 찾아서 소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디자인이 다양하잖아요. 목걸이의 두께, 길이, 색깔, 장식, 이런 것들로 디자인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국내에서 아무리 잘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그 디자인이 구매자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은 구매자는 다른 제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은 정말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를 매일매일 소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디자인의 목걸이를 100가지 이상 여러분의 오픈마켓에다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여러분이 올린 목걸이 제품이 취향에만 맞는다고 하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남들이 팔지 않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 그런 상품을 소싱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을 혼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격을 직접 측정하시고 충분한 이익을 챙기실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소싱을 했는데, 그 결과 3개월 만에 월 매출 7,000만원 이상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매출을 올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성공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명확히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대로 성공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사입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입 판매 업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다가 이 해외 구매 대행 판매가 잘 되어서 이 상품을 그대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 2-3개씩 또는 10개씩 똑같은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하신다면은 이 제품 그냥 해외 구매 대행으로 가만히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대량으로 한꺼번에 한국으로 주문을 해서 창고에 쌓아둔 다음에 국내 배송으로 좀 더 빠르게 사람들한테 배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사입을 하게 되면 장점이 대량으로 중국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하나씩 구매를 할 때보다 좀 더 많이 제품 가격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하나를 팔 때 싸게 들어와서 똑같은 가격에 팔게 된다면은 내가 가져가는 이유는 더 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 배송 기간이 뭐 10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을 때, 사입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이면은 도착을 하기 때문에 배송 시간 면에서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팔리고 판매가 잘 된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특정한 상품에 쌓여 있으면은 바로 사입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사입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과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제품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입을 하는 것과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인 바로 사입을 하시는 경우는 물론 판매자가 판매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고 판매에 소질이 있으시다면은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족족 잘 팔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물건을 잘 팔지 못하면은 이 물건 전부 다 재고로 떠안아야 돼요.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제품으로 잘 팔리고 있었던 제품이라면은 무조건 제품이 팔리기 때문에 제품 쌓아놔도 언젠가는 제품이 소진이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이 품절이 되기 전에 중국에서 계속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꾸준한 파이프라인으로 생성이 될 수 있겠죠.
원래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계획했었던 거는 중국 쇼핑몰에서 상품을 어떻게 소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 팔리는 제품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업로드를 하고 마지막으로 배송 대행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차근차근히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